자, 새롭게 내용 들어갈게요. 자, 지금 드린 파일 중에서 이제 6번 파일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인데요. CSS를 다루고 나면은 이제 CSS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러닝 커브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를, 이론 자체를 공부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은 편인데, 이게 막상 뚜껑 열어서 직접 뭔가 해보려 그러면 좀 비주얼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쁘게 만드는 거는 생각처럼 좀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무튼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가 너무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복잡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은 코드량이 겁나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성을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서 뭔가 고치려고 들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CSS 쪽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된 기능이, 이건 추가된 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된 편이라서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경험자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는 100%에서 80픽셀을 빼면은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계산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요즘 CSS는 이거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웹페이지가 이만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요게 헤더, 부터 여기에 높이가 전부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50, 50, 50. 근데 여기에 높이를 전부 일괄적으로 10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축어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my hate는 50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my hate라고 다 거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걸 다 100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여기만 100이라고 바꿔버리면 여기가 다 동시 적용되는, 여기저기 적용되는 값들을 이제 별도의 예약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군데만 고치면 전부 다 반영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면 이런 내용 말씀 되게 많이 드릴 텐데,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f에다가 5 주면요 6이죠. f에다가 10 주면요 11이거든요. 이게 원리가 가로 안에 5를 준 게 이 x 자리에 들어가서 그럼 이 수식에서 x가 전부 5로 대체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x 자리에 10을 주면은 여기가 10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 x를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해서 변수라고 불러요.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인데 CSS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CSS 작성하면서 진짜 전문 용어로 삽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이런 기법들을 CSS에서도 좀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CSS 전철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레스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CSS를 공부한 다음에 얘를 공부하는 게 보통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의 CSS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프로그래밍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달라도 너무 달라서 배우기 좀 쉽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걸 좀 간결화해서
SASS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내요. 그나마 기존의 CSS랑 최대한 근사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더 CSS에 비슷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SCSS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SCSS의 특징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 그리고 연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계층형 선택자예요. 이거 말고도 뭐 믹스인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믹스인은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변수하고 연산자도 기존에는 SCSS 하면서 잘 안 썼어요, 저는. 왜냐면은 리액트 가면 어차피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포기를 못해요. 왜냐?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기술들 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얘가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쓰는 게 이거예요. CSS만 바로 건너뛰고 그래서 리액트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CSS 못해서 헤매요. 작성 규칙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자리에 웹 코딩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리액트에서 쓰는 CS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CSS 지금 코딩 공부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그냥 뭐야 하고 그냥 콧방귀 끊기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나는 CSS 좀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 못 알아보시면 리액트 가서 의외로 CSS 때문에 헤매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에 SCSS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단원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잡았었던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제 리액트 내용이거든요. 리액트 내용 중에 이제 SCSS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거의 하루 정도를 할애를 했는데, CSS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믹스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CSS로 커버가 돼요, 이제. 굳이 SCSS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안 달아도 CSS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이제. 그리고 제 경험상 SCSS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를 웬만하면은 권장해드리지 않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액트 열심히 공부해봐야 실무감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실무에서 리액트 안 씁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씁니다. 대놓고 안 써요. 리액트만 공부하시면은 회사 가서 써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뭐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리액트를 보완한 Next.js라는 애를 써요. 여기에다가 SCSS를 이제 접목을 해서 코딩을 한참 하고 나면은 나중에 상용화 시킬 때 상용화 장비의 Node.js의 버전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 SCSS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무조건 최신 버전만 까니까 괜찮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최신 버전만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최신 버전보다 한 3, 4년 전 버전 쓰는 회사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생기는 변경사항들, 그 변경사항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들지 모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웹사이트 다 훑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버전을 확보를 못합니다. 기존에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얘를 쓰는 게 제약이 생겼는데 이제 CSS가 그걸 다 커버하니까 얘를 걷어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요. 그래서 약간 무리하더라도 CSS를 일주일을 더 늘리고 그만큼 리액트에서 한 주가 빠질 겁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네. 원래는 이제 파일 하나면 되는 예제였는데요. 그래서 얘를 좀 원래는 기존에 17단원이라고 따로 넣었었는데 이거를 좀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내용에 요거를 좀 반영해서 내용을 좀 다시 업데이트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번 교시에는 요 파일 하나만 충분히 익히셔도 됩니다. 처음 보시는 형태의 선택자예요. 콜론 루트입니다. 이런 애는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은요, 일단 빼기 2개가 들어간다는 게 전제고요. 뒤에 나오는 이름은 my부터 있죠.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 2개를 붙이고 뒤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만들어내세요. 저는 이런 거 만들 때 복잡한 거 지르면 이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만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에 각종 색상 값들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언제 어디서건, 예를 들어서 보더다,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밑에 보시죠? 백그라운드 컬러,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바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 안에 괄호 안에다가 내가 만든 키워드를 적어주면은 거기에 대입되어 있는 값이 이 자리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까만색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름은 빨강색인데 이게 순도 100%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좀 탁한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뭐 F20 뭐 요런 F90 이건 너무 주황인데 뭐 요런 식으로 빨간색을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요 색감을 일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여기만 고치면 이 값을 쓰고 있는 모든 곳의 내용이 이걸로 일괄 변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오렌지, 옐로우, 핑크, 블랙, 화이트 이렇게 색깔들을 잡아놨고요. 수치값 같은 경우는 my box weight 200픽셀이라고 값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색상값과 수치값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색상을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통 이제 4가지에서 5가지 색상 정도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색상 이름을 사실 이렇게 좀 원색처럼 이렇게 촌스럽게 정하지 않고요. 프라이머리, 석세스, 인포, 워닝, 그 다음에 데인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색상 값을 줘요. 보통 이렇게 색상 자체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를 작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으시죠? 그걸 그냥 그린이라고 네임 짓는 게 아니라
메인 칼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초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라고 하는 명령어 괄호 안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예제 결과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체가 이제 까만색이고 박스에 테두리 하나 났고 가로로 박스가 이렇게 투루룩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올리면 살짝 이렇게 커지는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HTML 태그를 컨테이너라고 하나 잡아 놓고요. 바깥에 있는 요 흰색으로 지금 약간 둥그스름하게 있는 애 있죠? 얘가 컨테이너고요. 그 안에 H1 태그 놓고 div 태그 6개 놨습니다. 이 6개를 이렇게 전부 다 균일한 넓이를 갖게끔 하려면은 사이즈를 얼마씩 줘야 될까요? 5개도 아니고 6개예요. 퍼센테이지라고 해도 벌써 100 나누기 6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슬슬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자, 일단 요 컨테이너입니다. 가로 1180픽셀이고요. 마진은 상하 30에 오토니까 가운데 정렬이죠. 배경 색상은 다 화이트, 흰색. 패딩 30, 보더 라디오 30. 요거는 아까 나왔었던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플렉스 랩을 랩이라고 하면은 이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들을 가로로 배치해라. 그리고 줄바꿈을 허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들이 가로로 배치가 돼요. 근데 이 H1 태그가 넓이가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서 H1 태그가, 이게 컨테이너면은 H1 태그가 지 혼자 가로를 100%를 차지해요. 그럼 그 옆에 들어가려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줄바꿈 허용.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게 이겁니다. 이게 SCSS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CSS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요. 자, 이 H1 태그에 대한 선택자. 기존 같았으면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 H1 바로 원뎁스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작성했죠. 근데 이제 CSS의 선택자가요, CSS에서는 계층 선택자라고 불러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안에 넣어버립니다. 기존의 방법도 유효하긴 한데 리액트 들어가려면 이 표현법에 익숙하셔야 돼요. 리액트는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컨테이너 안에 있는 H1 태그입니다. 기본 접근은 자손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H1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 H1 태그한테 마진 상단 0, 아래쪽 마진 20, 패딩 아래쪽 10,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에 1픽셀 직선에 색깔은 검은색, 넓이 100%.
자, 그러면 얘는요. 점 컨테이너 안에 점 마이 박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이 박스니까 얘네들 3개네요. 자, 얘네들한테 이제 부여되는 속성들이에요. 커서 포인터, 높이는 마이 박스 헤이트. 아까 마이 박스 헤이트 200픽셀이라고 잡아놨죠. 자, 트랜지션 걸었고요. 간단한 사칙 연산은요, CALC라는 명령어로 들어갑니다. 100%를 6으로 나눈 겁니다. 이런 것도 돼요. 100%를 30픽셀로 빼라. 이런 식의 계산이 돼요. 이게 옛날에는 익스플로러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비표준 양식이었는데 익스플로러가 사장되니까 CSS 표준 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CSS 배울 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왜냐면 익스플로러밖에 안 먹는다고. 근데 이제는 표준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거 하나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계산을 건너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표현식입니다. 선택자 표현식이에요. 이거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올만했죠. 점 컨테이너 안에 H1, 마이 박스 안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엔드 기호는 무슨 말일까? 마이 박스네요. 자, 마이 박스 그리고 점 레드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동시 적용되어 있는 애를 뜻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점 마이 박스 점 레드예요. 자, 점 마이 박스에 한 칸 띄고 점 레드라고 하면 이건 HTML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없으면 하나의 태그에 이거 2개가 동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붙여서 표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 박스도 갖고 있고 레드도 갖고 있는 애예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우, 핑크. 그러니까 지금 마이 박스라고 하는 거의 요 부분은 HTML 태그에서 얘네가 전부 공통적으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요 클래스에 따라서 약간 디테일을 잡아줄 때 이 안에서 엔드를 붙여서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점이고 얘는 콜론이에요. 가상 클래스죠. 얘는 아까 점 마이 박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게 점으로 바뀌면 호버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점하고 콜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리액트에서 사용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술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변수 벌써 만들고 들어가고요. 보시면 여기에 벌써 딱 바로 본 거 나오죠. 엔드 콜론 호버. CSS가 위에 들어가고 엔드 콜론 호버. 바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파일 자체는
실제로 CSS로 웹사이트 만들 땐 이거 1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추가된 것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내용도 그대로 다 먹혀요. 그래서 아마 지금 CSS 작업하시는 실무자분들 중에 이거 구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 게 더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르면 리액트를 못하는 걸 어떡해. 그래서 요 파일 하나만큼은 좀 힘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리액트 들어가면은 제가 어느 시점 됐을 때 다음 시간부터 우리 예전에 계층 선택자 했던 거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주 오시기 전에 한번 미리 보고 오세요라고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때 요 파일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돼요.